자, 이번엔 글로벌 증시의 주요 변수들을 통해서 투자 인사이트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LS증권 정다운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어떤 내용들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슈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 많이 어제 접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관세와 관련해서 미국과 일본이 협상을 이뤄냈다라는 보도가 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스타게이트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조금은 진행이 지연이 되고 있다. 사실 뚜렷하게 무언가 되고 있는 게 없다라는 식의 비판하는 보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 짚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이슈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인데 최근에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살펴보면 증세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과연 성공을 거둘 것이냐라는 의구심들이 주식시장에서는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이슈로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 그리고 스타게이트 난항, 이게 또 이재명 정부의 이 증세 카드까지 준비해 주셨는데 우선 관세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지금 미국과 일본이 어제 저도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당초 우려와는 다르게 무역 협상을 잘 체결했다라는 평가들도 많은 것 같고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셨죠? 네, 저도 사실은 좀 서프라이즈였어요. 네. 왜냐면은 일본이 미국과 협상 과정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사실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라는 그렇죠. 보도들이 꾸준히 좀 네. 이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협상을 생각을 할 때 가장 좀 우려스러운 두 가지 포인트가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비슷한 일본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품목별 관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후퇴의 여지가 조금은 제한적인 것 같은데 과연 이게 후퇴를 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었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조금은 우려를 완화시켜주는 재료였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였고 어느 정도의 희망을 좀 보는 그런 이슈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부터 먼저 짚어보시면은 네. 화면상에 나오는 것처럼 미국과 일본 간의 이제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됐냐라고 했을 때 관세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당초에 제시했던 게 25% 관세였는데 이게 15%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고 자동차 역시도 15%의 관세율을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세 같은 경우에는 50%가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대해서 이제 일본이 미국에 무엇을 해주느냐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의 자동차, 트럭, 쌀을 비롯해서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 시장을 개방하기로 좀 협상을 이뤄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의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을 할 것이고 알래스카 LNG 사업 관련해서도 일본이 미국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투자를 좀 진행을 하는 이런 협상 조건들을 좀 내세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였고 시장도 좀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증시 자체도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나 도요타 자동차를 비롯해서 자동차 업체들이 상당히 좀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이제 25일 날 2+2 무역 통상 그 통상 협의를 가질 예정인데 여기서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될 것 같고 일본과 마찬가지로 관세율 15%에서 자동차 업종이 좀 협상을 이뤄낸다라고 한다면은 자동차 업종이 그동안 좀 소외되어 있었던 것에서 조금 더 주가가 상승하는 여지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좀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 그리고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쌀이라든지 농축산물에 대해서 좀 개방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는 쌀이나 농축산물에 대해서 어쨌든 좀 협상 카드로서는 좀 배제시킨다는 듯한 언론 보도가 있는 그렇죠. 상황이라서 과연 이 부분이 잘 통할 수 있을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관세율과 관련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간단한 이익 추정에 대한 보도 자료 아니 그 증권사에서 좀 일부 추정치를 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현대차 그러니까 관세율이 25%에서 12.5% 절반으로 낮아진다라고 한다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월 3,500억에서 4,000억 원 정도의 이 손실 규모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인센티브, 판매 인센티브를 감소시키는 측면에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다라는 추정이 좀 나오고 있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월 2,500억에서 3,000억 정도의 피해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1,500억 원 수준으로 낮아지는 모습들이 발생을 하면서 인센티브 하락을 감안하면은 오히려 증액이 가능하다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조금은 기대를 가지고 저는 여전히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관세와 관련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방금 전에 관세와 관련된 속보가 또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유럽연합과 진지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고요. 여기에 또 유럽연합이 시장 개방에 동의할 경우에 관세를 더 낮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는데요. 중국과 관련해서는 현재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AI 서밋에서 연설을 갖고 있죠. 추가적인 속보가 나오는 대로 또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이어서 살펴볼 두 번째 키워드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도가 있었는데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고요.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과장 보도인지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죠? 네,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네. 뭐 어떤 근거가 있다거나 하지는 않지만 배경상으로 살펴봤을 때 월스트리트 저널이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약간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의도가 담긴 좀 비판 섞인 보도이지 정치적인 않을까. 의도가 섞여 있을 수 있다. 네, 그랬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네. 추정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뭐 내용부터 살펴보면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22일 날 언론 보도를 했습니다. 스타게이트 출범 후에 갈등으로 프로젝트가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좀 보도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뭐 전일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당일에는 주가가 좀 하락하는 2% 이상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AI 데이터 센터 건설 계약이 한 건도 체결이 되지 않았고 당초 수십 개의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이 대폭 좀 축소됐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그날 바로 또 관련 업체들이 반박하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스타게이트 데이터 센터 총 용량이 지금 개발 중인 것만 해도 5기가와트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텍사스 에블린 스타게이트 1 시설 같은 경우는 이미 좀 공사에 착수했고 일부 가동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는 큰 이슈로 좀 받아들이지는 않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스타게이트가 가지는 미국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라서 보도에 따라서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추진력 있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는 뭐 꾸준히 얘기를 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26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무언가 좀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소비를 당장 진작시키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투자 쪽을 좀 진행을 해야 되고, 특히나 뭐 비즈니스 외교 같은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위한 세 가지 수단 중에 하나,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보잉 항공기에 대한 부분,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LNG 수출에 대한 부분, 이건 역시도 이제 일본과 협상 과정에서도 알래스카 LNG 투자에 대한 부분이 포함된 것처럼 중요성을 가지는 부분이고, 마지막이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스타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AI라는 기술 패권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중요성이 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충분히 좀 강하게 추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단기적인 노이즈에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스타게이트와 관련된 소식까지 확인해 봤고요. 지금 테슬라의 어닝콜이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들 속보가 들어온 대로 또 전해드릴 예정이고, 마지막 세 번째 변수로 이재명 정부의 증세 카드를 꼽아주셨는데 앞으로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최근 시장을 보면은 지주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재명 정부가 증시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정책에 따라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급등했던 업종들이 상승폭을 좀 반납해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네. 이렇게 좀 반납해가는 배경에는 무엇이 있냐라고 했을 때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진행에 대해서 사실
증세를 하면서 주식시장을 좋게 만들겠다, 올라가게 하겠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번 정권에서 똑같이 좀 이전 정권과 똑같이 단기적인 주가 상승에 그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일부 좀 상존하는 게 그 배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좀 그림을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증세를 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결국 시장 친화적인 정책 스탠스가 아니다라는 시그널을 좀 보내는 거거든요. 네. 특히나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해외에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정책적인 결정에 따라서 이때까지 내렸던 의사결정이 어떻게 좀 바뀌는지, 이런 부분들이 즉각적으로 좀 반영이 될 거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증세라는 부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은 좀 상당히 실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여전히 좀 증시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가자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앞에서 좀 보여드렸던 그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주식시장 자체를 좋게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가 오른쪽에 보이는 하늘색 네모칸에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네.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가지고 있는 내수 비중이 낮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만큼 또 내수 경기가 최근에 침체되어 있다라는 부분, 더불어서 이제 고령화라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이 좀 제시가 되고 추진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여전히 현 정부에서 이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꾸준히 좀 밀어붙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고, 만약에 이런 뷰를 좀 바꾸게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테슬라의 어닝콜이 진행 중이죠. 속보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테슬라 지금 어닝콜에서 애리조나 같은 지역에 로보택시 출범을 위해서 승인 중이다, 이런 속보를 내놨습니다. 현재 주가에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약보합권에서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뭐 기업들의 실적 희비는 엇갈리고 있고 관세 관련 속보들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증시엔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일단 간밤에 야간 선물을 살펴보면은 다행히 네. 우리나라 증시가 또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25일에 이제 관세와 관련된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 만큼 약간의 관망세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업종단에서는 아마도 이 AI 관련된 뭐 반도체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좋을 수 있는 환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구글에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캐펙스 전망치에 대해서 좀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관세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고, 그리고 AI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꾸준히 투자라든지 이익 사이클이 이어질 거라고 좀 기대가 되는 게 이제 AI 쪽이다 보니까 이쪽에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좀 반등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관세에 대해서까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협상을 어느 정도 좀 진행을 함에 따라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현대차, 기아차, 현대기아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상당히 미국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호평을 했던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적어도 토요타라든지 일본 자동차 업체만큼의 관세를 낮추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쪽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과 일본이 무역 협상을 잘 마쳤고 이제 우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5일에는 2+2 통상 협상이 예정돼 있죠. 좋은 소식 들려오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다운 수석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